자, 그러면 부산에서도 전국구 이 선거 지역이 된 곳이죠. 북구갑 보궐선거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 세 후보 어제 각자의 특색에 맞게 유세를 마무리했습니다. 고생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저는 꼭 이겨야겠습니다. 그동안 최고의 것이 전대수 하정우가 함께 만들겠습니다. 출투표하셔야 됩니다. 다 2번 찍으셔야 됩니다. 주민 여러분, 이제 압도적인 승리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민식을 믿어주셨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어쩌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 한동훈보다 더 유명해진, 저는 토마토 할머니라고 부르는데 살밥 할머니라고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할머니께서 저한테 베풀어주신 게 너무 많아서이십니다. 저를 지지하십니까? 네. 왜 지지하십니까? 사람을 꼭 믿으십시오. 얼마나 잘합니까? 잘하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이 세 후보는 또 이번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쇼츠라는 새로운 또 홍보 방법으로 아주 불꽃 튀게 맞붙었었죠. 하정우 후보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줄곧 연대를 강조했던 전재수 후보와 마지막 유세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박민식 후보는 송원석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함께 지원 사격에 나섰고요. 그리고 한동훈 무소속 후보,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명해진 일명 찰밥 할머니를 비롯한 주민들과 스킨십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평해전 유족들이 함께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하정우 후보, 와,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치인 다 됐네요, 벌써. 제가 볼 때는 거의 대선인 것처럼 이 세 사람이 아마 여론조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지금까지 아마 측정을 해보면 부산 네. 북구갑이 가장 여론조사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핫 이슈화 됐고, 뭐 한동훈 여기까지 제가 후보야 여러 가지 뭐 많은 국민들이 알겠습니다만 하정우, 박민식 두 후보가 매우 큰 혜택을 받다. 전국구 인물이 돼서 하정우라는 이름을 모르는 국민이 계실까? 네. 박민식 후보라는 이름을 모르는 분이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부산 북구갑 같은 경우는 진짜 참신한 인물을 내세운 거죠. 네. 탈정치적이면서 AI라고 하는 미래의 먹거리, 그다음에 한국의 경쟁력 있는 산업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AI 산업의 설계를 했던 인물을 네. 부산 북구갑이라고 하는 곳에 등판을 시켰던 거고, 네. 이 부산 북구갑 같은 경우는 부산시장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좀 지형이 좀 다른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여야 또는 진보 보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제발 좀 부산의 미래가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줘라고 하는 흐름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 흐름에 얼마만큼 부응할 수 있는 후보가 있는가라는 네. 측면에서 민주당은 하정우 후보를 내세우게 되면 네. 부산 북구갑뿐만 아니라 부산 지역 같은 경우가 AI 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어떤 경제적 부흥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고, 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 북구갑 유권자 분들이 전재수 후보를 지지해 줬던 분들이 얼마만큼 나올 것인가의 부분하고, 네. 또 하정우라고 하는 탈정치화되고 신선한 후보, 거기에다 AI까지 장착한 후보가 부산 북구갑 부산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신 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네. 저는 좋은 결과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승부를 떠나서 하정우 후보는 이미 전국구 정치인이 됐기 때문에 그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뜨거운 격전지가 되면서 부산 북구가 아니라 전국구 후보가 됐다. 거의 그 수준까지 유명세를 치르게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민식 후보도요. 처음에 굉장히 고전을 치르는가 했는데 막판에 뭐 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끝까지 결국 완주를 했습니다.
그렇죠.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단일화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이야기들을 했고 그리고 또 중간에는 90세 노모께서 머리를 삭발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도 역시 날선 모습들을 보이는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아까 이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하정우 후보가 전국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에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요. 아니, 뭐 그런 비유를 한 거고요. 만약에 전국구가 되었다면은 공보물에 본인의 얼굴을 보였어야 되는데 본인은 등에 하정우라고 써 있는 모습만 보이고 네. 전재수 후보의 얼굴이 나와 있었거든요. 네. 결국에는 하정우 개인의 캐릭터로는 이 부산 북갑의 선거를 치르는 것이 어렵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네. 공보물이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북갑에서 계속적으로 살아왔었고 그리고 가족들도 그렇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북갑의 후보다. 북갑을 가장 잘 알고 북갑에서 이미 국회의원까지 했었던 이런 유능한 후보라는 점에 있어서 네. 계속적으로 홍보를 했었던 캠페인 전략을 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이 하정우 후보, 박민식 후보에 비해서 한동훈 후보가 조금 행보가 색달랐습니다. 특히 토론회를 비롯해서 두 후보한테 집중 공격을 받았어요. 본인이 무소속이면서 또 두 캠프 측의 공격을 한 몸에 받았고 그러면서도 또 끝까지 또 잘 버티고 완주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 여당과 또 제1야당이 완전 협공을 했죠. 네. 완전히 국공합작이었죠. 네. 근데 그 하정우 후보도 그렇고 박민식 후보도 그렇고 거대 양당의 공식적인 공천을 받은 후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리고 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살리지도 못했고 오로지 내세운 게 북구 출신이다라는 거 외에는 별로 얘기한 게 없어요. 네. 하정우 후보는 AI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했지만은 북구에 먹히지가 잘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당장 우리 삶을 당장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며 북구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AI로 해결하겠습니다 말은 했는데 네. 그게 연결이 잘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 어허. 지난 50일 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후보는 정말 서울에서 내려간 외부인이었잖아요. 네. 처음에 굉장히 3등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북갑 주민들, 북구 주민들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북구 주민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게 철저하게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찰밥 할머니께서도 네. 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선거를 내가 이렇게 여기서 많이 치러봤지만 네. 이 한동훈이처럼 빼가 부사지도록 열심히 하는 사람 처음 봤다. 네, 그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 뭐 정치하다가 좀 이거 안 풀리면 또 떠나갈 사람 아니야?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아닌 게 아니라 많았었나 봐요. 네.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 선거 운동을 하는 걸 보고 야,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 더더군다나 또 하나는 이 북갑을 말씀하셨지만은 전국적인 지역으로 네. 이미 마케팅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야, 우리도 부산을 배경으로 하는 큰 정치인 YS 이후에 없었는데 말이죠. 네. 큰 정치인 제목 한번 만들어 보자. 아하. 라는 게 굉장히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북갑 선거에 외국의 언론사들이 와가지고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로이터, 무슨 뭐 아사히, 마이니치 네. 이런 거 보면은 지금 북갑 선거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라 그럴까? 네. 그리고 선거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내부의 세력 판도가 지금 바뀔 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선거가 가지고 있는 거는 거의 뭐 대선급 지금 재보궐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네, 우리 패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산 북구가 전국구로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니라 지금 월드와이드하게 업그레이드가 됐군요. 외신들조차도 와서 부산 북구에 대한 선거 열기를 취재했다고 하니까요. 자, 그만큼 부산 북구 갑이 가지는 상징성, 영향력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산 북구갑의 3인 후보들에 대한 열기만큼이나 그 후보들의 가족들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벌써 선거를 여기서 5번째를 하고 있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매일 유세차를 4시간 내지 5시간 타거든요. 박민식 후보 배우자는 잘 안 보인다.
유권자들의 그 선택에 아주 그 좋지 않은 인상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제 북구검은 제 소가 오늘 북구검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정우 후보는요, 어머니와 아내는 물론이고요, 이모님들까지 모두 나서서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민식 후보는요, 아내가 너무 안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이 지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해명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 아내인 진은정 변호사, 이 북구곰이 아니고 북구곰입니다. 북구곰 탈까지 쓰고 남편을 지원해서 또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니 뭐 부산 북구갑이 이번 선거의 상징이 돼버렸어요. 뭐 재미있는 일, 뭐 의미 있는 일, 모든 게 북구갑에 지금 집중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가족들까지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상당히 첨예한 거잖아요. 그리고 네. 선거운동할 때 가족들의 지원은 든든한 힘이죠. 그리고 마음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인데 직접 선거 유세장에 나와가지고 가족이니까 가장 뭐 어찌 보면 믿을 수 있는 보증인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설파해주고 그 과정에서 함께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좀 짠하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가족이 있을 테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저런 사연들이 섞여서 결국 이 북구의 열기를 더 끌어올려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처음부터는 한동훈 후보 자체가 일정 부분 지난번 대선 그 경선도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수에서는 차기 대선도 또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하정우 후보의 경우는 대통령의 수석으로 일을 하다가 네. 그러니까 국가 일을 하다가 이제 지역으로 내려가서 그것들을 더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뭐 복심처럼 또 여겨졌던 면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박민식 후보의 경우는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또 정치를 해왔고 물론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오긴 했습니다만 네. 지금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그 국민의힘의 중추적인 세력 중에 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개의 어떤 이 힘의 균형이 아주 절묘하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네. 주목도를 상당히 높인 게 아니냐. 그래서 네. 이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상당히 그 지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계기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 이 선거 극 초반에 약간 쭈뼛쭈뼛하면서 말도 조금 이렇게 크게 잘 안 하고 뭐 이러는 모습을 잠깐 기억이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치인들이 저렇게 한번 선거를 치르면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민식 후보도 한동훈 후보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야 저걸 해내네 뭐 이런 사람들의 평가도 제가 들은 바가 있고요. 선거를 3선 의원을 하시면서 많이 치러보셨으니까 저기 의원님도 많이 바뀌신 거예요? 옛날엔 저런 거 못했는데 선거 치르니까 하게 되든가요? 그럼요. 선거는 모든 걸 거는 거거든요. 네. 예, 모든 걸 거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 성격, 또 돈도 들어가죠. 네. 또 주변 사람들, 가족 모든 거 다 알려지죠. 네. 그러니까 모든 걸 걸면은 사람이 악에 바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네. 근데 그게 좋은 얘기로 하면은 진정성입니다. 아하. 일단 마음을 네. 얻는다는 거는 정말 너무 어려운 종합 예술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혼을 또 체력을 모든 걸 갈아 넣는 거죠. 네. 그런 게 보였고 특히 한동훈 후보는 처음에 편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편견이요? 서울 엘리트고 검사 출신이고 왠지 보통 국민들하고 좀 거리가 있는 이미지가 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난 이제 50일 전이죠. 4월 14일인가 딱 만덕동에서 딱 전입 신고하고 네. 나서 네. 만덕이 삼촌, 뭐 만덕이 아들. 어제는 자기는 이제 북구의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 네. 그렇게까지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저 후보가 나하고 얼만큼 나의 감정, 나의 처지, 상황을 알아줄까라는 거에서 결판 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모든 선거에서 모든 후보들은 열심히 합니다. 네. 다만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인데 어떻게 그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 유권자로부터 네. 그거에 이제 승패가 달려 있는 거겠죠. 네. 이번 부산 북구갑은요. 선거가 끝나면 당연히 뭐 선거에는 승패가 가려지겠죠. 하지만 북구갑의
출마했던 이 후보들은 설사 지더라도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급이 막 높아졌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급이 높아지게 되면 떨어지는 길이도 훨씬 길어지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러니까 나왔던 얘기가 부산 북구갑은 장동혁 대 한동훈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쑥 들어갔잖아요.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어떤 형태인지 만약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네. 제명 처리한 주체가 누구인가? 그건 이제 장동혁 지도체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상당히 큰 분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장동혁 체제에 대한 어떤 내부에서의 반발과 공격이 발생할 수 있겠죠. 또 반대로 한동훈 후보가 낙선하게 된다면 한동훈 후보의 미래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장할 수 있는 정치 세력 자체가 소멸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겠죠. 네. 복귀하려면 굉장히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4월을 걸 수밖에 없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좀 그런 측면에서 부산 북구갑 선거에 상당히 많은 조명을 받게 되는 이유는 네. 이 선거에 파장이 미칠 이후에 정치적인 변동 또는 정당 내부의 분열과 갈등 문제들이 예견되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외신까지 와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쭉 어떤 취재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제가 또 여기 민주당 쪽이니까 살짝 좀 뭔가 좀 얹으면 네. 뭘 얹어요 또? 아니 하정 후보에 대해서요. 네네. 제가 또 그런 생각인데 무럭무럭 잘한다 이런 느낌이 이 좀 촌놈이지 않습니까? 사투리 쓰는 거 보면 예. 촌놈이 성공한 거란 말이에요. 네. 서울 가서 성공을 해서 돌아와서 근데 이게 범생인데 잘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한동훈 후보랑 TV 토론을 하면서 했던 행동을 보니까 네. 이거 야물딱지인데 네. 한동훈 후보가 TV 토론 잘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해보니까 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라는 얘기를 하게 됐다는 측면에서는 네. 저는 제가 볼 때는 진짜 무럭무럭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거는 민주당 측 패널이니까 가능한 표현입니다. 촌놈의 범생이의 무럭무럭 잘한다. 뭐 다 친근감의 표현으로 좋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부산 북구갑의 선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엔 되든 안 되든 이후에 당에서는 어떤 분란의 씨앗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출마한 지역에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박민식 후보가 출마를 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지원을 했던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보았을 때는 당원 당규상 해당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지아 의원이 초반에 부산에 내려갔을 때도 당 지도부에서 징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이제 낙선을 하게 된다면 한동훈 후보를 도왔었던 당내 인사들에 대해서는 징계 같은 것들은 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친한계에 대한 생각이 징계가 또 이어질 수 있다고요? 저는 당연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야. 지금으로서는 초반에 다른 분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있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선거 때까지는 징계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미뤄져 있는 상황이고 네. 이 상황에서 당의 인사들이 특히 현직 의원들까지도 부산에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당원들께서 얼마나 이해를 해주실지는 좀 의문이다 싶습니다. 반면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당내 분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사퇴를 하지 않는 이상 이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론이라든지 그리고 당원들께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끌어안아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징계 절차에 있어서 너무 과했던 것이 아니냐 이야기들도 다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임시 방편으로 덮어놓은 겁니다. 선거가 끝나는 대로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잡음이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해봤습니다. 평택을 얘기를 마지막으로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평택을은요 정말 5명의 후보가 끝까지 완주했어요. 단일화 없었고요. 또 사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보, 보수 모두 단일화에는 실패했는데 특히 마지막에 관심을 끈 게 지금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 단일화는 없었는데 끝까지 서로 민주진영 후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마지막까지 재밌습니다. 이 현상이. 그게 이제 특수한 상황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민주당의 당력이 지금 최대치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받았던 표보다 네. 이재명 후보가 아니고 지금 대통령이 된 이후에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훨씬 더 확장됐잖아요. 그것만큼 민주당 역시도 굉장히 확장적인 길을 걸어왔고요. 그것은 지지뿐만 아니라 뭐 경제 정책이라든가 외교 안보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도 드러나고 특히나 상징적으로는 인물로 그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수 출신의 인사들까지도 끌어안으면서 계속해서 뭔가 중용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리고 보수 인사들과도 계속 식사도 하시고 조언을 구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네. 실제로 확장적인 측면은 여러 군데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일정 부분 우리가 뉴 이재명이다 한 번은 그런 논쟁도 겪었습니다만, 결국 김용남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징성, 그거를 과연 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냐? 과거에 빗댄다면 이게 안 맞죠. 그런데 여태까지 확장적으로 지금 움직여왔던 그 기조에 따르면 김용남도 민주당이고 또 다른 사람들도 민주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스펙트럼이 민주당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어졌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로 규율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내가 더 민주당이다라고 하는 주장은 칼로 물베기 같은 주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 지지층들이나 혹은 이 선거를 바라볼 때 평택 유권자분들께서 집권 여당 후보에게 뭔가를 더 밀어줄 때 실제 평택 발전이 있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가 하면 또 저런 주장을 할 때 그래 민주당 후보니까 혹은 민주당스러운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그런 것에 더 경도된 유권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런 판단을 하겠죠. 야.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는 왜요? 교묘하게 빠져나가시네요. 제가 결과적으로는 예. 지금 뭐 이게 싸우는 과정이니까 네, 저런 네, 말들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결국에는 더 진정성 있게 호소하는 사람이 더 많은 표를 얻게 될 거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진짜 민주당 후보냐 그 결론이 언제쯤 나오나 제가 끝까지 들었는데 끝까지 결론을 내지 않고 유권자들에게 결정을 맡긴다라고 마무리해 주셨습니다.